안녕하세요. 발효신문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 그 발효신문 내용 중에서 제가 요즘 이제 커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하고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그 전 세계 이제 커피 관련 그런 자료들, 원래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보도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발효하고 관련돼서 그 다음에 뭐 특히 커피 발효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보도 자료가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별로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리서치하는 거죠. 세상은 이제 어떻게 발효를 하고 있고 커피를 이제 어떻게 발효해서 먹고 있는가 해가지고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좋은 내용들, 이거는 우리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기사화해서 발효신문에다가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대충 봐도 한 서너 꼭지 정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는 왜 장으로 향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칼럼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가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커피가 장내 미생물들한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커피에 있는 여러 이제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커피도 우리가 뭐 이제 음식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 모든 음식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영양물질과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에 있는 그 성분들이 사람의 그 장내 미생물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이 이제 이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현대인들이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뭐, 저도 어릴 때,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느낀 게, 첫 느낌이, 왜 이렇게 씹어? 이래가지고, 이걸 왜 먹어? 그런 이제 어릴 때 이제 기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그 씹은 걸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마, 그때 하얀 뭐 가루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프리마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타는 거죠. 이제 백설탕, 이제 각설탕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타가지고 이제 먹으면 이제 그 씹은 맛이 이제 좀 달달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프리마 때문에 커피의 그 조금 이제 그 맛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리마도 타고 커피도 설탕도 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면 커피 먹으면 이제 잠 같은 게 막 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마신 적이 있는데, 뭐 그 외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커피 조금 마시다가 그다음에 젊었을 때는 술 마신다고 커피 마실 여가가 없었죠. 왜냐면 커피보다는 술이 훨씬 더 맛있고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 마신다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고 그러니까 이제 술도 이제 싱숭생숭해집니다. 먹고 나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저녁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다음 날 되면 뭐 또 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마셔야 되는 줄 알고 막 먹고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하루 이제 안 먹은 날은 어제 마신 술이 덜 깨가지고 오늘 술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깜빡한 날, 이제 그 날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제 술을 마셨죠. 근데 그 술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꼭 그 중요한 이제 그런 뭐 자리나 중요한 일 아니면 아예 이제 마시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죠. 자, 근데 이 입이 심심합니다. 이제 맨날 그 술 먹는 그 입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심심해서 그다음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커피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왕 마실 거 이제 공부 좀 해서 이제 마셔보자 해가지고 이제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모조리 다 찾아봤습니다. 5,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뭐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쓰는 인공지능은 요금이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뭐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제 그거는 좀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커피가 우리 인류의 역사의 한 축이 아니고 그냥 한 큰 공간을 이렇게 차지한다는 걸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그걸 또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화했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유튜브에 했는데 그 유튜브 컨텐츠는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옛날에 그 수피족, 이제 종교인들이죠. 수피족이 이제 왜 커피를 마시게 됐는지 뭐 그런 것까지 쭉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기사화하고 나니까 정말 깜짝 놀라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커피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제 커피를 발효해서 마십니다. 이제 요 위에 뭐 나와 있듯이 발효신문, 저기 이 발효신문이 제하고 황사람 박사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여기에 이제 뭐 기사 쓰는 기자들이 한 7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다 나가고 지금은 이제 그 황사람 박사하고 저하고 딱 둘이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둘이서 이제 이 신문을 운영하고 기사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러는데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직업군 중에서 뭐 법률가,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기자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 기사 쓰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젊어서는 뭐 어째 이제 그저 써지는데 나이 들고 나면 기사 뭐 한두 꼭지 적고 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이제 글을 다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는 그 보도 자료 찾아다니고 뭐 이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힘이 듭니까? 또 호락호락 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또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제 다 찾아야 되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뭐 또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 이제 실제 기사 한 꼭지 쓴다는 게 보통 그게 아닌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찾아주고 또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이 그 기사의 보도 자료의 유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것까지 다 판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도 인공지능이 이제 기본 기사를 이제 다 써주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은 이제 최종적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세다. 조금 이거는 뭐 약간 좀 애매하다. 이건 조금 어렵다. 다시 써줘. 좀 쉽게. 이건 너무 세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것도 이제 이 기사도 아무 때나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법률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법률적인 것도 뭐 저희들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실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보고 이 법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발효신문이다 보니까 이제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 약사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래가지고 그 관련 법들을 전부 저는 이제 현미경 보듯이 정밀하게 스캔해. 법률에 어긋나는 거 요만큼이라도 나는 싫어. 그걸 전부 다 찾아가지고 나한테 말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고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또 다 고쳐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기사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하고 관련된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학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좀 많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많이 이제 순화를 시켜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찾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세상 발효 이야기 있죠. 세상 발효 이야기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기사 쓰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이제 원래 와인 전문가예요. 와인, 예, 뭐 포도주라든지 그런 와인 전문가인데 그거를 커피 발효, 와인 발효하는 거나 커피 발효하는 거나 사실 원리가 똑같잖아요. 미생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와인 발효하는 그 원리를 커피 발효하는데 접목시킨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는 뭐 제가 여기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뭐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미지는 인공지능이 그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리서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전부 다 진위 여부까지 전부 인공지능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와인 전문가인데 커피를 발효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기사화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사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커피 전문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발효 커피나 원래 저는 이거 커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커피 맛이 8,000가지, 지금 밝혀진 맛만 8,000가지 정도로 합니다. 커피 맛이. 그래, 왜 너무 커피 맛이 그리 많은지, 그 옛날부터 제가 이제 이 커피 전문가들,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깝깝하거든요. 아니, 그냥 뭐 마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맛, 저런 맛 따지고 뭐 저것도 막. 했는데, 이제 제가 요즘 마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막 비슷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처럼 이제 그 맛들을 찾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선호한 맛들, 또, 비 올 때는 또 이런 맛이 마시고 싶고, 이제 오늘처럼 이제 날씨가 화창할 때는 또 이런 맛이 마시고 싶고, 기분 좋을 때는 또 이런 맛이 또 마시고 싶고, 또 얻을 때, 뭐 조금 마음이 이렇게 착 처진다든지 할 때는 또 저런 맛이 마시고 싶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입이 이제 점점점 고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커피만 가지고 맛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원두가 생산되는 나라가 한 80군데 정도 된대요. 80군데. 그러면 이제 나라 중에서 80개 정도 나라에서 이제 원두가 생산되는데 그 생산지마다 토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후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이제 농사 그 기법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것 따라 또 맛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원두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다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실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원두,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두가 한 8종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이제 약간 이제 좀 무거운 이제 둔탁한 맛이 나는 이제 원두, 그리고 조금 이제 가볍고 이제 과일 맛이 나는 원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두 한 8가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뭐 요렇게도 내려보고 저렇게도 내려보고 막 아니면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막 이러면 그 맛이 수십 가지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커피를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제 그 방법도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하나하나 또 발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린 이제 그 커피를 이제 저희들 미생물을 이제 넣는 거죠. 발효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 발효했을 때, 그 다음에 5시간 발효했을 때, 10시간, 12시간. 하루를 발효했을 때, 이틀 발효했을 때, 3일 발효했을 때, 맛들이 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제일 좋아하는 이제 발효는 이제 오늘 만드는 걸 내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4시간이죠. 하루 정도 이제 발효한 걸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3일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점점점 술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저희들이 고민이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이틀 된 이제 저기 발효한 게 있는데 저걸 이렇게 이제 그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내일 되면 저거는 술로 이제 약간 알코올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술 맛이 나버리기 때문에 저걸 좀 먹기가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왜냐면 이제 하루 이틀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발효한 거하고 이틀 발효한 거하고
또 이 맛이 약간 그 저 깊이나 아니면 그 부드러운 거 이런 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두인데도 금방 내렸을 때 3시간, 뭐 5시간, 10시간, 12시간, 그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 이 맛들이 또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한다 그러면 실제 이제 원두, 웬만한 원두 한 10종류만 하면 뭐 수백 가지 맛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이제 커피 마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맛, 향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원두 자체의 맛과 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맛과 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들이 무슨 맛을 만들어내고 무슨 향을 만들어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고 나면 옷에 땀이 젖잖아요. 그러면 그 땀 냄새가 뭡니까? 미생물 냄새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그 옷에서 나는 이제 그 냄새들, 그게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냄새거든요. 그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커플 20쌍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교실에 강의실에 있게 하고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10명 해가지고 이제 그 무슨 시합을 경기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뭐 땀을 엄청나게 흘린 거죠. 그리고 남자들 그 위에 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이제 자기 남자친구의 그 티를 찾아내라, 골라라 이러니까 거의 90% 정도가 정확하게 그걸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몸의 체취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미생물들의 체취입니다. 그러면 커피도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그 미생물들이 새로운 향,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즐기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커피 이름이 좀 더 복잡해가지고 하여간 그거 다음에 적어놔야겠습니다. 하여간 어디 커피인데 이제 그 커피를 하루 발효한 맛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야, 이게 제일 맛있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헤이즐넛인가 저 초콜릿 그 향 나는 커피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먹으면 오히려 좋은데 발효해서 먹으면 이 완전히 맛을 그냥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이즐넛 커피는 저는 이제 발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대여섯 번 했는데 계속 그 이렇게 조금 불쾌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냥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헤이즐넛 그 커피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그 향을 입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향을 입혀버리고 나면 발효하게 되면 이제 그 인공적으로 입힌 거는 미생물들이 귀신처럼 찾아내 가지고 다 이렇게 진실을 까발리거든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커피들은 발효를 하고 나면 맛들이 오히려 더 못해집니다. 이제 좀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연적인 원두 있잖아요. 근데 자연적인 원두 중에서 조금 싼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커피를 내려보면 맛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비싼 원두는 당연히 맛있죠. 그럼 아무 때나 해도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요 200g 하나에 뭐 6만 원, 7만 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던데, 그거 마실 바에야 차라리 뷔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제 비싼 거는 당연히 맛있는데, 이제 싼 원두 중에서 사람이 이제 가미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은 발효를 하게 되면 맛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억수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조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뭐 오히려 또 못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여간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막 하여간
한그뜩해요. 예, 하는데 이제 혼자서 다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사람 박사 먹으라고 또 이제 주고, 근데 둘이서 먹어도 그걸 다 못 먹거든요. 하도 이제 발효 실험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파트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도 갖다 줍니다. 이제 그분은 막 내만 보면 좋아요. 왜 커피 갖다 준다고. 그것도 발효 커피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제 그거 막 하는데 사실은 이제 커피가 남아 돌아가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우리 그 1층에 목욕탕 아저씨한테도 이제 제가 커피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딱 먹어보면서 이제 첫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제 그걸 우리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마디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저렇게 느끼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감을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6년 7년 전에 이제 발효 커피 만든다고 이제 실험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미생물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저거 이런 걸 막 현미경으로 이제 봐가지고 그걸 이제 알아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했던 이제 기본 레시피만 한 200개 정도 발효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 커피 맛 한 대여섯 개 정도 표준 잡는데 실제 발효 실험은 200개 정도, 200번 정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만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이제 저 원두 쓰고 다음 달에는 이제 또 다른 원두를 바꾸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멕시코 쪽에 그 원두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발효를 하니까 이 맛이 또 좀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 쪽에서 나는 이제 그 원두들을 다음 달에는 좀 한 대여섯 종류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발효하면서 이런 맛 저런 맛을 한번 내보려고 그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이제 그게 좀 싸잖아요. 베트남에서 나는 이제 원두들을 했는데 어떤 원두는 이 발효하니까 괜찮다 이러는데 어떤 원두는 발효하니까 좀 별로다. 이런 이제 그것도 좀 느끼고 이랬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발효 커피에 대해서 이래저래 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안에 발효신문의 기사들 쭉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커피 발효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발효는 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자기가 또 먹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한번 먹어보라고 주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새로운 세상이구나, 또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전화 걸면 돼요. 제 전화번호는 오만대 때만 다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010 4800에 2378 010 4800에 2378 그래가지고 하시고 저녁에는 전 8시 되면 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녁에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예, 안 받고 낮에는 제가 이거 촬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일 없으면 낮에는 큰 그거 없으면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문자를 해놓으면 제가 봐서 전화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